오늘 우리는 재물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더 나은 집과 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지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만 정작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태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오래된 지혜를 빌려 올바르게 재물을 모으는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판의 핀 꽃과 그 주위를 맴도는 벌을 상상해 보십시오. 따스한 햇살이 내리비치는 오후 벌 한 마리가 꽃을 향해 날아듭니다. 벌은 꽃에 내려앉아 자신이 필요한 꿀을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벌이 꿀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벌은 꿀을 얻기 위해 꽃을 꺾거나 꽃잎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꽃이 가진 아름다운 색깔을 해치지도 않고 꽃이 뿜어내는 그윽한 향기를 망가뜨리지도 않습니다. 벌은 오직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꿀만을 조용히 취하고 다시 날아오를 뿐입니다. 벌이 떠난 자리에도 꽃은 여전히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간직한 채 그곳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물을 모을 때 가져야 할 가장 이상적인 태도입니다. 오래전 불교 경전에서는 재물을 모으는 일을 바로 이 벌에 비유했습니다. 벌이 꽃의 빛깔과 향기를 다치게 하지 않고 꿀만을 모으듯이 사람 또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재물을 모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사회이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터전입니다.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와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꽃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꺾이면 더 이상 꿀을 얻을 수 없듯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며 얻은 이익은 결국 나의 터전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남을 속여서 얻은 이익을 능력이라 포장하기도 하고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것을 경쟁의 승리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재물은 모래성처럼 위태롭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얻은 돈은 결코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독이 든 꿀과 같아서 먹을 때는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에는 나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은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없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언제 이 재물이 사라질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벌이 꿀을 모으듯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은 재물은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과 노력으로 얻은 대가는 그 무엇보다도 값집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기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과 올바른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밤에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부자는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내 양심이 떳떳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양심을 지키며 번 돈은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지만 양심을 팔아 번 돈은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벌은 부지런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벌은 한 번에 많은 꿀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수많은 꽃을 오가며 조금씩 꿀을 모읍니다. 그 작은 날갯짓이 모여 벌집을 가득 채우는 꿀이 됩니다. 우리의 재물 축적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은 꽃을 꺾어 꿀을 통째로 가져가려는 욕심과 같습니다. 그러나 건실하게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작은 이익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며 차근차근 모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압니다. 개미가 흙을 물어다 탑을 쌓듯이 한 푼, 두 푼 정직하게 모은 재산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과 인내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견고함은 그 어떤 유행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가치입니다. 벌이 꽃을 해치지 않고 꿀을 가져가면 꽃은 벌 덕분에 수분을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벌과 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공생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도 이러한 상생의 관계여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행위가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길 때 그 물건을 산 사람도 만족과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삶이 더 편리해지고 윤택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벌이 꽃을 대하는 방식이자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나의 성공이 타인의 실패를 전제로 하지 않고 나의 풍요가 타인의 빈곤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부의 길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요령을 피우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게 하고 시간을 길게 두고 보면 진실은 명확해집니다. 속임수로 얻은 성공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인과응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쁜 원인으로 얻은 재물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선한 원인으로 얻은 재물은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삶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조금 늦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결국에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벌이 꽃에서 꿀을 모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벌은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꿀을 빼앗지도 않고 꽃을 짓밟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자신에게 허락된 몫만큼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의 양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욕망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여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번 돈은 쓰는 맛도 다릅니다. 부정한 돈은 쓸 때마다 죄책감이 따르거나 허영심을 채우는데 낭비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땀 흘려 번 돈은 그 가치를 알기에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풀 줄도 알게 됩니다. 벌이 모은 꿀이 자신들만의 식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에게도 달콤한 선물이 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모은 재물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모은 재물은 모으는 과정에서도 나를 성장시키고 쓰는 과정에서도 나를 빛나게 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태도를 증명하는 과정이자 내 인격을 수양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 속에 고객을 대하는 표정 속에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는 손길 속에 정직과 성실이 깃들어야 합니다. 유혹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벌과 꽃의 비유를 떠올리십시오. 나의 이 결정이 꽃을 다치게 하지는 않는지, 나의 이 이익이 누군가의 향기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진정한 부자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돈의 유혹은 더욱 강렬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흙 속에 심은 씨앗이 정직하게 싹을 틔우듯 버리꽃을 존중하며 꿀을 얻듯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그 속도가 남들보다 느려 보일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단단하게 다져진 땅 위에 지은 집이 비바람에도 끄떡없듯이 정직이라는 기초 위에 쌓은 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남을 해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며 그 대가로 얻은 재물로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모습 속에는 탐욕의 그늘이 없습니다. 불안의 떨림도 없습니다. 오직 떳떳함에서 오는 여유와 평화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번영의 모습입니다.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 오히려 삶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벌 한 마리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벌은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지혜의 날개로 날아다닙니다. 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정당한 몫의 꿀을 모아 삶을 달콤하게 채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런 벌의 비행과 같기를 바랍니다.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이롭게 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결실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벌이 꽃을 떠날 때 꽃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 역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래한 사람들, 여러분이 함께 일한 동료들 모두가 여러분 덕분에 향기를 잃지 않고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은 재물만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직함은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많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성실한 뒷모습만큼 훌륭한 교육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땀 흘려번 돈의 소중함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바른 길을 걷습니다. 유행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고단하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꽃을 짓밟고 얻은 꿀은 결국 바닥나지만 꽃을 지키며 얻은 꿀은 해마다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정직과 신용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지만 한 번 쌓으면 평생을 가는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용이 곧 여러분의 가장 큰 자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물을 모으되 버리꽃을 다치게 하지 않고 꿀만을 취하듯 하십시오. 이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이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황금률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부 속이지 않는 부 그리고 땀과 정성이 깃든 부를 추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창고가 재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또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정직한 땀방울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꿀처럼 달콤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오. 정직하게 모은 재물만이 진정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평온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맑고 향기로운 부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